2025년 6월 10일 화요일 장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외국인들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면서 양 지수 모두 상승 마감을 했네요. 특히 오늘은 방산주, 조선주 이런 쪽 강세가 두드러졌고 또 정부 정책 관련 테마들도 좀 움직였던 것 같아요. 오늘 시장의 핵심 동력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할 흐름들 좀 자세히 짚어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지수는 올랐는데 그 속을 좀 자세히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들이 많았던 하루였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벌써 6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이어가면서 좀 지수를 받쳐줬고요.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차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이 좀 뚜렷했죠. 이런 수급 속에서 어떤 업종, 어떤 테마가 힘을 받았는지 그 배경을 좀 이해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네, 그렇죠. 본격적인 분석 전에 저희가 항상 드리는 안내 말씀 잠시 드리고 가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6월 10일 마감 시점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은 늘 변동 가능성이 있고요. 또 저희 분석에는 주관적인 시각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 여러분께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투자는 항상 신중하게 그리고 최종적인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분석은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세요. 네, 그럼 오늘 시장 전반적인 숫자부터 좀 볼까요? 코스피는 16.08포인트, 그러니까 0.56% 올라서 2871.85로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6.99포인트, 그러니까 0.91% 상승해서 771.20으로 마감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만 6,300억 원 넘게 순매수했어요. 이게 이제 6거래일 연속 매수 우위인데 현 정부 정책에 대한 외국인들의 긍정적인 시각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6거래일 연속이면 정말 꾸준한 후년이네요. 근데 코스피가 장중에는 52주 최고가 거의 근처까지 갔다가 상승폭을 좀 줄였잖아요. 이걸 보면 말씀하신 대로 개인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매물, 이것도 상당히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이나 운송장비 쪽은 괜찮았는데 전기가스나 보험, 유통 쪽은 좀 부진했군요. 네, 맞아요. 오늘 시장에서 뭐니 해도 가장 뜨거웠던 테마는 역시 방위산업이었습니다. 그 K2 전차 폴란드 2차 수출 계약이 임박했다, 이런 소식이 있었고요. 또 한화그룹이 호주 조선업체 오스탈 그 지분 인수 관련해서 미국 정부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이 아주 큰 호재였죠. 덕분에 한화시스템이 무려 20% 넘게 급등했고요. 풍산이나 현대로템 같은 종목들도 아주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20%면 엄청나네요. 조선주도 빼놓을 수 없죠. 그 HD 현대중공업이 대규모 컨테이너선 수주 소식을 발표했잖아요. 거의 2조 원 넘는 규모였죠. 이것 때문에 HD 현대인프라코어나 세진중공업 같은 관련주들도 같이 좀 오르는 분위기였습니다. 역시 수주 소식이 주가에는 확실히 힘이 되네요. 그렇죠.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니까요. 그리고 정부 정책 관련 테마들도 오늘 좀 활발했어요. 웹툰 산업 육성하겠다는 정책 발표가 나오면서 미스터블루 같은 종목들이 올랐고요. 또 디지털 자산 기본법 발의에 대한 기대감, 이게 커지면서 전자결제랑 그 STO 관련주들이 움직였는데요. 이 STO라는 게 실물 자산을 기반으로 발행하는 디지털 증권이거든요. 관련해서 다나리 상한가를 기록했고 카카오페이도 상당히 크게 올랐습니다. STO 관련해서요? 그 디지털 자산 기본법 기대감 때문이군요. 근데 반대로 정책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은 쪽도 있었어요. 정부가 공공요금 동결하거나 인하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한국전력이 무려 10% 넘게 크게 하락했더라고요. 전기가스 업종 전반적으로 좀 타격이 있었던 것 같고 대형마트 의무 휴업 다시 추진한다는 얘기 때문에 이마트 같은 소매 유통주도 좀 힘들었고요. 네, 맞습니다. 정책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명암이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개별 기업들 호재도 좀 있었는데요. 그 아리바이오랑 합병 앞둔 소룩스, 아리바이오가 대규모 치매약 기술 수출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에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갔었고요. 우신 시스템은 포드랑 대규모 공급 계약 맺을 거라는 기대감에 주가가 올랐습니다. 중국 관련 소식도 있었네요. 제이준 코스메틱은 중국 징동닷컴하고 MOU 맺었다는 소식이 있었고 우듬지팜은 대규모 스마트팜 투자 계획 발표하면서 좀 주목을 받았고요. 또 로키드 헬스케어는 인공지능, AI 기반 신장 재생 플랫폼 발표, 플래토는 무상증자 결정, 이런 것들이 주가 상승 요인이 됐네요. 개별 이슈들도 참 많았어요. 네, 그렇죠. 그 외에 시장 전반에 영향을 줄 만한 이슈들도 좀 더 보면요.
이재명 대통령하고 시진핑 중국 주석이 첫 통화를 했다는 소식이 있었죠. 이게 좀 경색됐던 한중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관련 기업들 움직임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또 캐나다가 국방비를 증액하기로 한 것도 글로벌 방산 수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겠죠. 미중 무역 협상 재개 얘기도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긍정적인 발언을 하긴 했지만 화웨이 창업자 발언 같은 걸 보면 아직 불확실성이 좀 남아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까 방산주 얘기하면서 MRO 얘기도 잠깐 나왔고 또 스마트팜 얘기도 나왔는데 이 용어들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MRO는 메인테넌스, 리페어, 오버홀의 약자인데요. 우리말로 하면 항공기나 선박 같은 것들 유지, 보수, 정비하는 걸 말합니다. 한화가 호주 오스타를 인수하는 게 특히 미국 해군 함정 MRO 시장에 진출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런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팜은 정보통신 기술, 그러니까 ICT 기술을 농업에 접목한 건데요. 기후변화 문제도 있고 해서 정부 지원과 함께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꼽히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MRO, 스마트팜.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슈들이 막 얽혀 있는데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점들을 좀 중심으로 봐야 할까요? 전략을 좀 세워본다면요. 일단 외국인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건 분명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특히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잘 봐야 하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나타났듯이 방산이나 조선처럼 실제 계약이나 실적이 뒷받침되는 분야, 또 웹툰이나 스마트팜, AI처럼 정부 정책 수혜기대감이 있는 분야들, 이런 쪽으로 선별적인 관심은 계속 유효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단기간에 좀 많이 오른 종목들은 언제든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공공요금 문제처럼 예상치 못한 정책 변화가 특정 산업에는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이런 건 좀 주의해야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기술적으로도 코스피가 지금 전고점 부근에 와 있다는 점도 좀 염두에 둬야 하고요. 그래서 막 급등하는 종목을 따라가기보다는 기업의 실적이나 성장성 같은 기본 체력, 즉 펀더멘탈을 좀 꼼꼼히 따져보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미중 관계 같은 대외 변수들 변화에도 계속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요. 결국 특정 테마에 너무 쏠리기보다는 시장 전체의 큰 흐름을 읽으면서 개별 기업의 가치를 분석하는 그런 균형 잡힌 시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 외국인 매수세와 정책 기대감이 시장을 끌어올렸지만 그 안에서는 또 차익 실현 압력과 정책 리스크가 부딪히면서 테마별 종목별로 명암이 엇갈리는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방산, 조선 같은 주도 테마의 힘은 여전하다는 걸 확인했고 또 새로운 정책 수혜주에 대한 기대감도 살아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시장 변동성에 대비한 신중한 자세도 여전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실질적인 성과와 성장 동력을 갖춘 기업 중심으로 균형감을 잃지 않는 투자가 중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분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내일 더 유익한 시장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